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후반부에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8%대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기도 했는데 거래소 쪽 0.5% 하락하면서 마감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1690포인트를 기록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0.7% 내리면서 514포인트를 기록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후반부 가면서 이 강도가 좀 약화됐습니다. 기관들의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 개인이 후반부 들어서 다시 매수 쪽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최원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7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택 가격과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도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1702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줬지만 기관의 매물이 장 후반 들어서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점차 증가함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장 중에는 장 막판 들어서는 169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690선 초반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7포인트 하락한 1692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개장 초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오늘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20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 한 11시 반쯤을 넘어서 하락 반전했는데요. 역시 기관의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20선을 내주면서 오늘 2포인트 하락한 515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0.4% 오르면서 81만 8천 원에 오늘 거래가 마쳤습니다. 계속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어제 상승 흐름을 보였던 금융주들은 오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한 반면에 신한지주는 1%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 역시 0.4% 하락했고요. 그밖에 한국전력도 1% 정도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6% 강한 흐름을 보였고 LG화학이 0.4% 강보합에서 마감된 반면에 LG전자가 2% 하락, 하이닉스는 1.14%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계속된 상승 흐름 보였던 셀트리온이 0.7% 조정받으면서 2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19,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포스코 ICT와 메가스터디는 1% 이상 올랐고요. 태용은 3%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동서와 소디프 신소재가 각각 상승했는데요. 소디프 신소재가 1% 이상 올라서 85,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CJ 오쇼핑 역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테마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주는 1분기 깜짝 실적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LG디스플레이가 0.13% 상승, 삼성전기가 4%나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좀 전에 살펴봤듯이 1% 정도의 상승 흐름으로 오늘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해운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철광석 운임비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지난 4분기 이후에 물동량이 정상화된 것 역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놨습니다. 현대상선이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대한해운은 0.4% 상승, KSS해운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패드 출시를 사흘 앞두고 오늘 태블릿 PC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패드는 전 세계적으로 약 8만 대에서 1000만 대가량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약 판매가 늘어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수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이 2% 급등했고요. 프롬서티 같은 경우에는 5% 급등, ASM 파트너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LED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4% 급등했고 LG 이노텍이 3% 상승하면서 12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ED 사업 부문이 1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진 DMP 역시 1.6% 올랐고요. CTL은 3% 급등하면서 장을 상승으로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조명도 2% 올랐고요. 에피밸리 역시 4%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기차주는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속 전기차의 도심 주행이 본격화되면서 재료가 소진됐다는 소식이 관련 주가에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삼성의 고위 관계자가 전기차 시장 진출설을 부인하는 뉴스가 전해진 것도 투자 심리를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 SDI가 0.7% 조정받았고요. 삼양 옵틱스 같은 경우는 5% 하락했고 CMS는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마감 상황 집계가 됐습니다. 1,700선을 지켜내지는 못했고요.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0.8%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죠. 그런데 낙폭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을 대거 줄였고요. 개인이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0.43% 내리면서 1,692포인트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70전 오른 1,132원 80전에 오늘 종가를 기록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네요. 0.06% 내리면서 11,089.9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0.5%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 내일 전략 한번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김종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반부에 좀 변동이 있었네요. 오늘 시장 네네, 정리부터 한번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네, 뉴욕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기대했던 1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약했고 기관의 차익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했던 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호재하고 악재를 좀 나눠보면 첫 번째로 뉴욕발 호재가 있었고요. 주택 지표와 소비 심리 지표가 개선된 모습으로 뉴욕 증시가 18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약하긴 했지만 마감 동시 효과 때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좀 줄어든 걸 보면은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일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일에 국내 주요 지표들이 좀 발표된 게 있는데요. 관광업 생산과 소비, 설비 지표들이 개선됐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3.6%로 증가해 전망치 1.5%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좀 악재도 있었습니다. 일단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에 이어서 둔화세가 지속됐고 건설 지표가 부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1,700선을 앞두고 기간의 차익 매물이 증가한 점, 그리고 어떤 지수가 곧 1,700선을까지 상승하면서 주식형 펀드의 설정 자금이 좀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악재로 보이며 업종별로는 혼조세 양상을 보였는데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동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 의약품,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철강, 금속, 화학, 증권, 보험업 쪽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1,700선 지켜내지 못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00선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방향성에 대한 좀 언급 좀 해주시죠. 일단 1,700선을 앞두고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점,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이 설정 장액이 정체돼 있는 부분 등이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4월 들면 이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되게 있고 특히 중요시하게 좀 봐야 될 것이 좀 원화 강세가 지속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외국인 매수세를 좀 지속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전망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위안화의 절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원화도 이와 무관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4월 중순 미 의회가 환율 조작국을 설정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당장 미 의회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선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후로 상당히 위안화 절상 압력이 있을 거고 원화도 이와 무관하지 않고 또한 이제 실질 수요 환율로 봤을 때 아이슬란드와 2008년 이후에 베네수엘라 등 이후에 원화가 가장 많이 평가절하된 점을 봤을 때 원화의 절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가 좀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1,700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원화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조에서 분석했을 때 1,700선 재차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외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봐야 되겠죠. 이 미국 증시 전날 강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 11,000선 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도 좋았고 소비 심리도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오늘 밤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금일 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 주말 신청한 NBA 주택 융자 신청 건수와 3월 ADP 취업자 변동 그리고 2월 제조업 수주 지표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근 그 주택 지표가 양호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전주 집계된 그 주택 융자 신청 건수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ADP 취업자 변동의 경우 금년엔 이제 미국이 인구 통계 조사를 하게 되는데 3개월 걸쳐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신규 채용이 한 100만 정도 추가로 발생될 것이 분석되고 있어서 이런 효과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미국 고용 관련 지표의 견조한 흐름은 지속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전망치도 4만 명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제조업 수도 전월 대비 한 0.5% 정도 개선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산업 관련 지표들의 그 호조는 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려주셨네요. 뭐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만 남았는데 고용이 또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이 부분 잘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망 한번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꾸려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1660에서 1720의 박스권 전략이 유효할 걸로 판단됩니다. 4월에는 1분기 그 실적 기대 등으로 아무래도 지수가 그 반등을 하고 어떤 전고점의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1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과 당분간 발표될 그 미국 경제 지표들도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지수가 크게 조정받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금일 발표된 국내 경기 선행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그 경제 쪽에 증시 상승을 견인할 강한 모멘텀이 부재한 만큼 크게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좀 주의할 편이고요. 좀 전략을 세워보면 당분간은 외국인 매수에 유입되는 중대형주 대해서 이제 조정 시마다 점진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이 기대되는 업종 그리고 그 외국인 매수세가 같이 유입되는 업종을 중점적으로 좀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이며 업종은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 음식료, 항공, 증권, 은행 업종의 비중 확대가 바람직한 반면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미디어, 건설, 에너지, 전선,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업종은 좀 비중 축소가 바람직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가도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식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발표한 2월 물가 동향에 따르면 터키의 식품 물가가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4.8%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아이슬란드 6.1%, 멕시코 6%, 한국이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30개 국가 중에서 2월에 식품 물가가 오른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했습니다. 2월 OECD 평균 식품 물가는 0.3%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식품 가격은 상당히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한국은 2월에 에너지 물가가 8% 올랐고 전체 물가는 2.7% 상승해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았습니다. 올 1분기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는 2% 넘게 오른 반면 매매가는 3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소폭 오름세에 그쳤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분기 대비 2.36% 상승했습니다. 전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광진구로 5.72%를 기록했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4.62%와 3.94%를 기록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세가가 내린 지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겨울방학 학군 수요, 신혼부부 수요, 직장인 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이 같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1분기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23% 올라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변동이 심해 1월에는 1.3% 상승했지만 2월에는 0.07% 내렸고 3월에는 0.55% 하락하는 등 내림폭이 커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와 광진구 등이 오른 반면 노원구와 관악구, 중구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펀드의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리 대상에 해당하는 펀드는 설정 원본 50억 원 미만의 공모형 및 추가형 펀드로 총 1,837개, 전체 펀드의 20.2%가 정리 대상 펀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소규모 펀드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펀드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설정 원본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자동 해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자 목적과 투자 전략 등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가 합병하면 수익자 총회를 면제하는 한편 펀드 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반대 수익자 매수 청구권 제도를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 간 일부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금감원을 통한 현장 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기준 국내 총생산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에 다시 올라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가 넘는 실질 성장이 예상된다며 환율 1,100원대 중반을 적용하면 명목 기준 GDP가 원화로 1,120여조 원, 달러화로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GDP가 1,063조 원, 8,329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각각 57조 원, 1,500달러 이상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2008년 1,026조 원을 기록하며 1,000조 원 시대를 연 이래 3년 만에 1,100조 원 시대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달러화 기준으로도 2007년 1조 493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조 달러 고지를 재탈환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GDP 급증세에도 올해 세계 경제력 순위는 15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GDP 규모가 커지겠지만 호주 등 경쟁국 또한 빠른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동양투자신탁운용이 내달 1일부터 회사명을 동양자산운용으로 변경합니다. 12조 원의 운용자산을 가진 운용사로 성장한 동양운용은 최근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중국의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 자격을 얻어 사명 변경과 함께 글로벌 운용사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우리기업 인수목적 1호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기업 인수목적 1호는 다른 법인과 합병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인수목적 회사로 녹색 성장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모 예정 금액은 450억 원, 공모 주식수는 300만 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아이폰 주식거래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수수료 면제 등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내달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아이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월 500만 원 이상 주식 거래 시 아이폰 할부금을 지원합니다. 신한은행이 다음 달 1일 토지보상 고객 전용 상품인 프리미어 토지보상 우대통장을 출시합니다. 이 통장은 토지보상금과 공탁금 등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며 증권 계좌와 연계해 토지보상 채권의 입고도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가입 고객은 전자금융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 할인 때 우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네, 우리 증시 후반부 들어서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 비하면 좀 부진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했다는 점이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이 꽤 나왔고 개인 또한 매도로 전환됐다는 점이 좀 우려할 만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있을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에 우리 시선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